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 정말 어렵게 섭외한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저의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네네, 뭐죠? 최강욱하고 백종원.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백종원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 거기 최고 권위자입니다. 네네. 참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백종원. 자, 백종원 대표가 아주 국민적 큰 사랑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 매불쇼는 백종원 씨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맨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뭐 열등감 있냐? 왜 잘하는 사람 건드리냐? 우리나라 지금 상권 살리는 사람인데 니들이 뭔데 까부냐? 니들 일이나 잘해라. 매일 욕 먹었어요. 그때는 엄청 욕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종원이 사랑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매불쇼보다 훨씬 더 일찍이 그리고 훨씬 더 열심히 백종원 대표의 위험성을 주목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김재환 PD입니다. 이 사람은 MBC PD 출신으로 대한민국 맛집 프로그램의 민낯을 모든 걸 그 까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 괴짜 PD입니다. 네. 우리 사회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 분이야. 괴짜야 그냥. 괴짜. 이다나. 김재환 감독.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섭외가 어떻게 윤석열보다 섭외가 어려워요. 아유,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섭외가. 지난주에 펑크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 왜 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이게 아파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나오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든 나오려고 했으나 링거까지 맞았으나. 야, 제가 감독님 아무도 모르는 얘기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근데 제가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매불쇼요. 네, 작년에 매불쇼에서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그렇지. 작년 8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이야. 첫 번째 제가 영상을 이제 3개째 올렸을 때였는데 붙였을 거예요. 아니고 붙였다.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지금 그 영상이 성지순례가 됐어요.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김재환 PD 뭐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불쇼가 아니었으면 이 시기가 한참 더 뒤로 갔을 것이다. 매불쇼. 매불쇼의 선한 영향력. 이게 또 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두봉코리아가 성장하는 방식이 이렇잖아요. 숱하게 망해도 폐점률이 아주 높아도 신규 가맹 점포가 폐점률보다 좀 더 빨리 막 이렇게 순환돼가지고 방송해가지고 그걸 들이면 가맹비, 인테리어비, 로열티 막 다 땡겨가지고 왕창 돈을 벌어서 이걸 다 덮이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막았다. 최욱의 선한 영향력이다. 최욱. 아니 우리 감독님도 근데 내 캐릭터를 아나 보네. 요거를 그냥 한번 건드려주고 가시네. 제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뭐 그렇게까지인데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한 분 또 나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섭외가 쉬웠습니다. 허재무 씨 박수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옵니다. 허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댓글에 요거는 조금 바로 잡고 가고 싶습니다. 뭐 남 비방하는 방송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방송은 나쁜 방송이죠. 자, 일단 뭐 저희 얘기를 저희 입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우리 그 감독님 얘기만 하자면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냐 감독님이. 피해 양산을 막아야 된다는 거야. 특히나 가맹 점주님들 이분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감독님이 백종원이랑 무슨 악연이 있어? 없어 아예. 그런 피해를 사전에 좀 막자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언론들이 지금 제일 쉬운 게 뭐야? 윤석열 욕하고 백종원 욕하는 게 제일 쉬워. 맞아요. 의미 없어. 다 일어난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 사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좀 막자. 가맹 점주님들 피해 이거 한번 발생하면
그걸 누가 피해를 구제해 줄 거냐? 피해를 구제해 줄 사람 없다라는 걸 지적했던 겁니다. 제가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아, 네, 정확하시고요. 예. 근데 지금은 또 고민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자동차로 치면 바퀴가 이제 4가지가 된 거예요. 가맹점주 있죠. 소비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납품업체가 있어요. 아. 주주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300억 상생기금 낸다고 했잖아요. 네. 아, 환호하기 쉬울 수 있지만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주가 부양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재무제표 숫자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 300을 부양해야 돼요. 아. 사재 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또 쥐어짜기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겨요. 이번에 곰팡이도 사실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라는 네. 문제의식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 감독님. 네.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허진우가 할 얘기 가야 없거든요.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자 잠깐만. 제가 대본을 안 보고 들어가요. 제 자, 일자리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 백종과 관련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짤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너도 많이 보지? 저 많이 봐요. 나도 네. 뭐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 계속 떠. 계속 뜬단 말이야. 그런데 예전에 국민들로부터 환호받았던 장면이 지금은 똑같은 장면인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부메랑으로 있어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메랑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예능적으로 엄청 사랑받았던 장면이 있어. 근데 이 장면 제목만 딱 갈아 껴가지고 똑같은 장면인데 그게 지금 엄청 욕을 먹고 맞아. 있다고. 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여론이 너무 무섭고 맞아요. 여론이 참 가볍고 네. 여론이 참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싹 벗겨내고 예. 백종원 대표의 진짜 문제점 요거 왜냐하면 가명 점주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의 문제점. 맞아. 요 두 가지에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허재무 씨 정리해 주시죠. 워낙 사실 이슈가 많았어가지고 좀 짧게만 브리핑을 드리자면 예. 사실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 8월에 나오셨을 때 그때 저희가 연돈볼카츠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9월에 흑백요리사가 대박을 치고요. 예. 11월에 그 어렵다는 상장을 합니다. 더본코리아가. 근데 올해 초 백햄이죠. 이제 통조림 가격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농약 살포기로 허가받지 않은 이 조리도구가 아닙니다. 그걸로 이제 홍성 바베큐 축제 현장에서 소스를 농약통으로 뿌리길 하고요. 네. 농지법 위반, 뭐 원산지 표기 오류,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백다방 디저트류에서 곰팡이가 발견이 됩니다. 이거 최근 이슈죠. 네. 네. 그래서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 14건이에요. 아 그래. 예. 맞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또 하나 꺼내야 될 게 김재한 감독님께서 방송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폭로를 하셨어요. 예, 예.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재한 감독님이 백종원 씨의 전화 한 통으로 가수 김호중 지금은 이제 음주 상태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옛날에 잘 나갈 예, 때. 잘 나갈 때 방송 굉장히 활발하게 할 때 당시 SBS 예능 출연을 못하게 했다. 전화 한 통으로. 심지어 백종원 씨 본인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 왜 출연을 막았냐? 당시에 백종원 씨가 SBS 골목식당을 한창 할 때예요. 골목식당에 대한 애착이 워낙 커서 당시에 동시간대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그리고 후발로 사랑의 콜센터 이런 트로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견제 느낌으로 김호중의 SBS 출연을 막았다는 폭로를 하거든요. 예. 또 영상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백종원 대표가 자기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해서 갑질을 했다고 폭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을 비판한 대학 교수를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다른 방송 출연에도 압력을 넣고 지금 감독님 말씀으로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백종원표 블랙리스트가 방송국에 있었다. 네. 그거를 우리 감독님이 최초로 이제 예. 폭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뭐 어떤 영상인가요? 갑질 의혹에 대한 영상을 먼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내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해요? 출연자를 자른 적은 없나요? 제가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출연자를 자르신 적 없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잘라요? 아니 그게 내가 무슨 방송국 사장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작진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면서 너 당신이 이게 잘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누굴 뭐 자르거나 말이 되잖아요. 직접 공항에 가서 만났군요.
예. 네, 만났습니다. 아, 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이 만난 취재 과정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이 건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실 이 갑질 의혹을 폭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백종원 대표가 기억하는 것과 제가 SBS PD들에게 물어봤더니 기억이 살짝 아주 미묘하게 다른 게 있는데 네. 양쪽이 이제 공통적으로 네. 이건 팩트다라고 제가 백종원 대표가 4시간 동안 만났으니까요. 그때 뭐 들었던 이야기와 네. 두 개를 이제 대조해 봐서 네. 양측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이게 당시에 이제 백종원 대표는 SBS의 슈퍼갑이었어요. 뭐 그렇겠죠. 골목 식당과 만남의 광장 두 가지 프로 진행하는데 둘 다 시청률이 아주 잘 나왔고 너무 잘 나왔죠. 네, 당시 가장 핫한 프로그램 두 아, 개를 그럼요. 해서 SBS 예능국을 거의 지탱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SBS조차 슈퍼갑이었던 슈퍼스타 백종원이 전화 한 통으로 김호중의 SBS 출연을 막았다. 이건 이제 팩트예요. 네. 아, 그건 팩트고. 네, 그런데 이게 김호중이 당시에 경쟁 프로그램 TV조선에 출연하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와 만담의 광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 초창기에 나오다가 말았어요. 오. 시간 지난 다음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남의 광장 촬영하다가 백 대표 피셜이에요. 촬영하다가 누군가 전화를 받아요. 김호중이 SBS 나오던데 만남의 광장은 뭐 사내 콜센터 때문에 시청률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김호중 거기 나온 거예요.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SBS 전화를 한 거예요. CP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지금 시청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김호중이 SBS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김호중 지금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전화 한 통으로 잘랐다. 이거는 방송가에 이미 SBS 파하게 퍼진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백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적과 내통해 가지고 걔를 출연시키냐. 그래서 저는 벙찌죠. 아니 김호중은 예전에 출연을 했던 사람일 뿐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만약에 김호중 대신에 다른 생계형 연예인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 최욱이 들어가면 이 사건이 복잡해진다. 아니 이게 자기하고 경쟁하던 시간대에 나왔다는 예전에 그 한 가지 이유로 누군가의 팝줄을 끊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김호중 음주운전 한참 전 그렇죠. 전 네, 얘기야. 네. 그래서 지금도 네. 김호중이 지금 나락간 상태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입이 안 돼. 댓글도 몰입이 안 돼. 사람들이 기사도 그런 게 나왔어요. 그 김호중을 이렇게 출연 못하게 해서 SBS 구했다. 선견지명이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댓글도 난리야. 아니 이게 댓글도 무슨- 우리 감독님 무슨 그러면은 지금 음주운전 지금 옹호잡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점을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백종원 씨가 궁예여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네. 전화 한 통으로 이제 얘는 음주운전을 할 친구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날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건 말이 안 버젓이 되고.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고 예. 또 한 가지 백종원 씨는 이게 드러날 거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네.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사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투사가 되면 멋지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연예계에서의 생명력은 굉장히 줄어들 수가 그거는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매니저는. 그럼 담당 PD가 해야 되는데 PD는 백종원 대표와 같이 백종원 대표의 영향력 하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공조한 거잖아요. 동생 못 나오게 한 거. 네. 그럼 이건 절대 드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이제 김호중 씨 카드를 낸 거예요. 연예인 한 명. 네. 또 다른 분은 교수님이 계세요. 대학 교수. 근데 이 교수님은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 당연히 스타가 돼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식재료부터 해가지고 식당 생산자, 음식 산업, 음식 인문학까지 모든 데 최고 전문가고요. 맛 표현을 이영자 씨보다 잘해요. 네. 그리고 재밌어요, 심지어. 네. 그런데 방송에 많이 못 나오세요.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골목 식당에 막걸리 편이 있습니다. 그 유명했죠. 예, 12종류의 막걸리를 백종원 대표가 맛만 보고 다 12개 다 맞췄다고 블라인드 나왔어요. 블라인드 예. 테스팅. 근데 그 12가지 중에 10가지는 전국의 유명 막걸리고요. 각 지역에. 예. 2가지는 이렇게 솔루션을 받던 골목식당 출연하셨던 사장님이 개발한 네, 막걸리예요. 직접 만든 거죠. 네. 근데 이분도 막걸리 이분도 만드는 사장님도 전문가신데 관련 석사학위 소지한 정말 전문가신데 백종원 대표 12개 다 맞추고 이분은 그냥 못 맞추고 막 약간 막 그렇게 나와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막걸리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요. 황교익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네. 황교익 아닙니다. 네, 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대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깁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목소리로 이거 12종을 모두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남겨요. 예. 근데 이 글이 퍼지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저도 막걸리 집을 잠깐 했었는데 실제 자영업자로 했었는데 이거 오늘 들어온 거랑 그걸 조금 놔뒀을 때랑 같은 막걸리여도 맛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 신빙성 떨어진다. 맞히기 어렵다. 라고 논란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 대학 교수가 방송에서 하차 통보를 받고 출연 예정인 것도 캔슬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교수님이 굉장히 무례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어요. 백종원 대표 어떻게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편집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의 뉘앙스였어요. 네네. 예.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JTBC의 양식의 양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고 자료를 주셨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그런 생산자들 섭외까지 하셨어요. 다 아는 데여가지고. 네. 근데 촬영하기 직전에 하차 통보를 받아요. 백종원 대표가 여기 출연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교수님 찾아와요. 죄송하다고. 백종원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카톡과 문자도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JTBC의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이기면 쏜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선택 이기면 쏜다.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심지어 백종원 대표가 출연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교수님은 출연하기로 하셔가지고 또 자료도 주고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작진을 도와요. 최고 전문가시니까. 네. 촬영 가기 직전에 다시 하차 통보를 받아요. 백종원 대표 전화를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JTBC 담당 메인 PD가 양식의 양식과 이기면 쏜다가 똑같아요. 근데 그 백종원 대표가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건가요? 됐죠. 왜냐하면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작진들이 카톡도 보내고 찾아왔고 좀 정말 교수님 정말 죄송하다. 2번씩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카톡과 문자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JTBC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고 그다음에 백종원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불리하니까. 김호중 얘기만 해요. 음주운전 얘기하고. 김호중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론이 안 좋아요. 하지 마. 김호중 얘기는. 요거 일단 팩트고.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네. 네. 누군가가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기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분 좀 안 맞으니까 빼주세요. 뭐 그럴 슈퍼스타 그럴 수 있다 치죠. 네. 근데 자기가 출연하지도 않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전화해가지고 누구 빼라. 그게 사실이면 갑질이죠. 근데 이거는 갑질 외에 다른 뭐 단어로 제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갑질이죠. 갑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근데 사실 이게 불거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사의 촬영팀들도 그렇고 제작진들에게 욕을 정말 많이 하세요. 백종원 대표가. 이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이건 뭐 백 대표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표정이 그리고 이거는 방송사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네. 뭐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뿐. 네. 카메라 뒤쪽에 카메라 꺼졌을 때 백 대표의 모습은 뭐 정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더본코리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도 한 목소리로 언어 폭력을 당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다양한 증언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근데 그거 좀 이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덜 괴롭혔으면 좋겠다 하나 하고 네. 전화해서 자르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영상 중에 한 단락 정도 짧게 말을 했어요. 요건 본질은 아니고 그냥 본질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백종원의 나팔수들이 여러 언론 매체들이 백종원 선생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 인터뷰이들 막 이런 분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감독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막 공격을 하면서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백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영상을 만들어서 화제가 된 거지. 이건 제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가맹사업법 더 엄격하게 해서 그렇지. 피해자 줄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떴다방 프랜차이즈의 피해자들 줄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방송 이용해가지고 그냥 여러 프랜차이즈 신규로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망하는데 일조로 하는 백종원 대표 같은 사람을 제동을 거는 것이지. 맞습니다. 네. 이 방송 갑질이 저는 이걸로 백 대표가 몰락을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백 대표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를 주고 몰락해야 돼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 부분은 사실 감독님 스스로도
주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테마도 아니었고 이거 아닙니다. 오늘 매불쇼도 이거를 주요하게 다룰 의도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대처는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사과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커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사업가잖아요. 더본코리아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정말 뭐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더본코리아 주가가 11월 상장할 때만 해도 64,500원 선까지 갔었는데 오늘 주가 보니까 26,000원대거든요. 아 이거 뭐 계속 떨어지네. 미끄럼틀 타고 내려 반등의 기미조차 안 보이거든요. 야 이거는 마치 내 계좌 같다. 비슷합니다. 한국하고 비슷한데 내 종목이랑 똑같네. 예. 결국에 지난 6일에 방송 중단을 선언을 하고요. 사과를 합니다.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맹점주님들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가맹점주님들은 더본코리아의 동반자이자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본사의 수익을 가맹점주님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올라가고 워낙 이슈가 되니까 봤어요. 예. 근데 저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한테 웬만하면 잘 화도 안 나고 화도 안 내는데 나는 요 영상 조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말장난이 좀 있더라고. 네. 모든 언론에 나는 영상 보기 전에 언론을 먼저 봤어요. 뭐 방송 전면 중지, 중단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 큰 결단을 또 했네. 해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제외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보다 훨씬 방송을 많이 해. 나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말장난이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 이 사과를 올릴 때만 해도 프랑스에서 프로그램을 찍고 돌아오고 나서 이 영상이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대처 방안으로 300억 규모의 상생 지원책 마련하겠다. 거기다가 지금 뭐 엊그제부터 계속 사제까지 출연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영상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 배경을 알아요? 배경이 당연히 있죠. 오. 근데 제가 이게 5월 3일 날 프랑스에 귀국했거든요. 5월 3일에 녹화 끝나고 한국에 귀국했다. 촬영 끝나고. 예. 근데 4월 19일 출국했어요. 15일간 머물렀습니다. 이건 거의 뭐 프로 방송인도 이 정도까지 장기간 녹화를 위해서. 네, 방송을 위해서요. 네네. 당시 난리가 났을 때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지. 뭐 주주들, 점주들 다 괴로워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촬영하고 있는지 리옹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흑백 요리사 2 촬영 스케줄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거기 뭐 촬영하는 사람들, 제작진 다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을 다루면 이 사람 속마음이 뭔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럼 리옹으로 비행기 타고 갈 것인가, 첫째. 아니면 흑백 요리사 2 촬영이 5월 6일에 잡혀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차장에서 MBC 인터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건 제작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확실히 윤리가 있네, 윤리. 당연하죠. 제작진이 뭐 같은 입장이에요, 제작진들과. 가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촬영하러 가는데 MBC라면 촬영이 제대로 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제작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백요리사 2 만약 녹화로 가면 거기 26시간 연속으로 촬영하고 이러는데 체력적으로.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막 제가 기습으로 인터뷰를 시도하면 촬영 망치겠죠. 그럼 그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공항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인천공항에서 들어온 걸 잡아야 되는데 제작진과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잡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백 대표만 타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움직이면 백 대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계속 잠복했습니다. 별관 앞에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의 회사 앞에서 계속 잠복을 했다고? 별관이요. 별관 앞에서? 네. 별관에 100 대표만 타는 카니발 차량이 있어요. 하이리무진 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니, 백종원이 언제 귀국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귀국하는지도 모르고 비행편도 모르는 상태라 그 앞에서 뻗치기라고 하죠. 기자들 뻗치기로 근데 잠복을 하고 계세요. 그 대충은 알았죠. 왜냐면 5월 6일 날 흑백요리사 2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루틴상 평소 뭐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 5월 5일은 방송 촬영 준비하면 쉬어요. 그럼 5월 4일, 3일 정도인데 4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리옹 제작진들이. 네. 그 사이에 어떤 날이니까 사실 며칠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거를 그 차가 출발할 때 따라잡아요. 그렇게 해서 갔죠. 차를 놓쳐요.
아 놓쳤어. 근데 이제 비슷하게 30분 상간으로 아시아나항공 먼저 도착하고 대한항공이 파리 샤를 두고를 해서 오는 비행기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아시아나를 갔죠. 안 와요. 그게 이제 대한항공이라 해가지고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잡았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여러분이 다 보신 그 영상인데 영상에 있습니다. 저게 저희가. 몇 월 며칠이죠?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이제 기습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과 영상이 몇 사과 월 영상이 며칠이에요? 5월 6일이고요. 5월 6일 아침. 5월 6일. 흑백요리사 2 촬영하러 가기 전에 새벽에 찍었어요. 오케이. 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를 막고 싶어 했어요. 백 대표는. 공개되는 거를. 공개되면 이거 좀 약간 좀 타격이 크겠는데라는 직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꺼진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만나자고 계속 뭐 이렇게 왜 뭐 쫄려요 막 이러면서 뭐 겁나요 쫄려요 저한테 계속 도발을 하면서 그 부분 영상이 저희가 있나요? 영상이 있는데 아까 사과 영상 저희가 보셨잖아요. 네. 사과에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인데 이 기습 인터뷰 때는 죄송함보다는 억울하다는 심정이 좀 크거든요. 그 영상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못 살리고 그러세요? 감독님 저하고 무슨 왜 악연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도 억울한 거 되게 많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점주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점주님도 여기 왜 나와요? 공모 식당이나 이 사람들한테 위생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정말 아니. 가혹하게 빌런 만들어 먹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에이, 되지. 이거. 내가 골목식당 사장 만들었을 때 한 번도 인간적으로 가까운 일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하면 안 돼요 해놓고도 나 깜빡 딴 생각으로 신호 위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사과 영상이 나가기 3일 전인데 굉장히 억울한 분위기. 그리고 3일 후에는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저보고 이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어디 사냐 물어보고 막 쫄리냐 그러고 막 이랬는데 카메라가 제가 녹음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디오가 남아 있었지. 근데 만약에 그게 녹음이 안 된 상황에 제가 백 대표를 혼자 만나러 갔으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남아 있었어요. 백 대표는 어떻게든 1대1로 만나는 이제 그걸 원했고. 그러니까 오해라는 게 뭔가 회유를 그쵸. 당했을 수 있다라는 오해. 왜 만나러 갔을까? 음. 그럼 백 대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쫄리냐 이러면서 도발을 해가면서 사적으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저 나간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가는데 문자가 와요.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죠. 그게 5월 4일, 4일. 일요일입니다. 단둘이 만나는데 4시간 30분을 독대를 하셨잖아요. 네, 4시간 30분을 만나서 이제 다양한 뭐 다양하게 찔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을 해줬으면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백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야 되는 것도 있고 서로 굉장히 긴장을 하며 대표실에서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4시간 방금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그 주에 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컨설팅을 해주기도 원하고 회사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따라 나왔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잘하면 넘어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백 대표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백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절대 1대1로 만나지 마라. 1대1로 만난 사람 중에 안 넘어온 사람이 없다더라. 그래서 이제 1대1로 만났고 저는 이제 그냥 인천공항 거를 틀 생각이었는데 또 전화가 올 것 같더라고요. 만나자고. 그것도 싫고 이래가지고 5월 5일 날 밤에 백 대표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커뮤니티에. 인천공항에 둘이 있는 사진을 그냥 띡 하고 올렸어요. 아무 설명 없이. 그게 이제 저기 사진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올렸어요. 지금 백 대표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백 대표는 알아들었을 테니까 나가는구나. 이게 나오면은 조금 뭐 문제가 되고 약간 커지는 상황이었죠. 뭐 농약통 새거라 아무 문제 없고 막 이런 거 다 했던 이야기를 기습을 당해가지고 자기 속마음이 나온 거예요. 백 대표의 이제 더본코리아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럼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이제 방송 갑질하고 욕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거와 더불어서 제가 그걸 많이 물었으니까 욕설 나오기 전에 이제 거친 말을 했던 걸 사과하고 해서 나온 게 새벽에 찍어가지고 올린 게 5월 6일 흑백요리사 2 촬영 가기 전에 아침에 올라와요. 그게 5월 전날 밤에 제가 사진 하나 띄고 올려서 그 반작용으로 이제 나오고 이어서 이제 50억 상생기금 출연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았죠. 농약통 색을 쓴 거 가지고 해고 막 분노를 하는 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속마음 아니다. 속마음은 저거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250억을 더해가지고 300억으로 이제 사실 저 장면과 인천공항 갔기 때문에 사과도 나왔고요. 몇 개월간 백종원 TV에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5월 3일, 4일에도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근데 5월 4일, 5월 5일 날 사진 밤에 하나 띡 띄우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사과하고 상생기부 나왔는데 농약통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플러스 250억 해가지고 3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론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으면 되잖아요. 그 속마음을 누가 나가서 1대1로 물으면 되잖아요. 아, 백종원 씨한테. 백종원 씨에게. 근데 아무도 인천공항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달 동안 백종원 대표에 대한 기사를 아유, 수도 수천 건 넘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단 한 매체, 단 한 기자도 속마음을 실제로 물어볼 생각 못 했는데 그럼 농약통에서 속마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나온 거고 여기서 점주들 이야기 왜 꺼내냐고 나한테 이러던 게 그대로 그냥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상생안에서는 그렇게 점주를 또 사랑해요. 근데 그때는 여기서 왜 점주회가 나오냐면서 막 저에게 비난하는 것들과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 그 영상이 올린 다음에 제가 비교해서 보시라고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영상을 올렸어요. 이후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과라든지 어떤 대응책들이 진심이 아닌 것 아니냐. 진심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고를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왜냐? 그렇지. 이게 진짜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가맹 점주들에게 피해가 안 갈 테니까. 네.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백종원 씨한테 더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백종원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과거에 했던 발언과 반대되는 자기의 행위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분을 사는 거고. 아, 그 부분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공익을 많이 팔았어. 아, 그렇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렇지. 과정이었다.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배신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국이 너무 백종원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또 공분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의 방송 주도 성장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방송용 백종원과 사업용 백종원의 괴리가 이번 백종원 사태 더본코리아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네. 폐점률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은 가맹점들이 폐업하고 고통을 받아도 더본코리아는 성장해 왔어요. 어떻게 성장했느냐? 더 많은 가맹점, 신규 가맹점들을 빨리 모으면 그러면 초기에 돈을 왕창 당길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비, 뭐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더 빨리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면 방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본코리아는 성장하고 상장까지 와요. 예.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숱한 가정들이 무너져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방송은 백종원의 그 신화적인 이미지를 만든 그 방송 제작자들과 백종원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은폐해 온 거죠. 공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는 작업이 작년 여름부터 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 올렸을 때 주목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공론화가 좀 더 빨라졌는데요. 근데 지금도 사실 여전합니다. 백 대표는 방송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고 방송 주도 성장 전략에서 백 대표의 얼굴을 뗀다, 방송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안하잖아요. 그쪽도. 그러니까 방송을 못 놓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전략을 계속 추진해 왔던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게 끊겼어요. 고리가. 이거 회복 안 됩니다. 단언컨대 이거 회복 안 됩니다. 나올 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나 불법 탈법적인 일들이 많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면서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실 뭐 그건 시민의 의무가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신규 가맹점 빨리 많이 모아가지고 많은 미래 피해자들이 이렇게 양산되는 시스템의 고리는 끊었다. 그 고리는 일단 끊었다. 네.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끊어야 될 고리가 있어요. 지자체와 지역 축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세금을 이렇게 좀 뭐 빨대 꽂는 거죠. 그게 이제 백 대표는 어차피 이게 지금 꺾였어요. 성장이, 프랜차이즈 성장이 꺾였다는 걸 내부에도 알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분기를 보시면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소폭 성장 행보로 나와요. 어디에 비해 성장했느냐? 작년 기준으로. 네. 작년 1분기 기준보다는 성장했어요. 예. 근데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이걸 봐야 됩니다. 직전 분기와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성장 멈췄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이
타격이 굉장히 크게 갈 2분기에는 이게 재무제표 나오면은 더 크게 갈 거고 하반기로 가면 이게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용 백종원의 고리만 끊겨도 이 정도인데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성장은 멈췄고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골이 분명히 끊어져야 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의외로 그 댓글이 우리를 또 비난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많네요. 심지어 그 마녀 사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좀 오늘 돌아가서 제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이 아니 다르네요. 지금 왜 이거를 다루냐면 자 백종원 대표라는 분은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방송에 노출이 많아요. 그러면 그 방송에 나오는 전지전능한 그 이미지 때문에 감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했는데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백종원은 관심이 좀 덜해. 예를 들어서 방송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내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백종원만 믿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팔리지가 않아. 그렇죠.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을 걸고 들어간 건데 지금은 피해를 볼 거 커요.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나쁜 이야기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저도 언론이 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네. 지자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자체 지금 지역 축제 가면은 백종원과 같이 하냐 안 하냐 두 분류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백종원 가가지고 지역 경제 살리고 좋잖아인데 네. 결국에 그게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외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종합대행사의 영역으로 넓혀주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게 혈세로 들어가다가 멈춰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공익적으로도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백종원보다 네. 다른 백종원이 있어요. 다들은 알 거예요. 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드러났을 때 지자체, 지역축제, 백종원과 함께 같이 망할 겁니까? 그럼 우리 세금은 어떡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백종원 한 명에 다 의존합니까? 그러니까 더본코리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뀌는 결정도 최대주주 백종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상한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지자체와 지역 축제는 생각해봐야 돼요. 백종원 쉴드 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 이상한 댓글 올라와도요. 한번 그러니 하십시오. 제가 작년 여름에요. 아니 가급적 설득을 하는 데서 설득 안 해요. 설득 필요 없고요. 작년 여름에 채널 장님께서는 뭐 설득하셔야겠지만 저는 막 지릅니다. 네. 작년 여름에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제가 평생 먹었던 욕보다 몇 배 되는 욕을 하루만에 다 먹었어요. 네, 그렇죠. 네. 하루만에 다 잘 먹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와 뭐 그 연장선상에서 그때 이렇게 뭐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좀 암약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상한 댓글 다는 여러분 나중에 올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쯤에는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지실 거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백종원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 씨도 지금 또 공격을 하고 계세요. 타겟을 딱 했어요. 이거는 네. 보통 사람 아니고 지금 이거 장난 괴짜입니다. 아닙니다. 네. 괴짜예요. 네. 본인이 취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뭐 이 사람은 앞뒤 안 가립니다. 그냥 힘으로 밀고 갑니다. 또 직접 만나러 가시니까. 이 백종원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취재가 있을 예정인가요? 제가 이걸요. 네. 그냥 백종원이 갑질했다, 욕잘하더라. 뭐 아니, 이걸로 그거는 그냥 무너지면 네. 안 돼요. 네, 백종원 네, 그렇게 네.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의미를 남기는 식으로 무너져야 돼요. 맞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네, 네. 저는 무너뜨리는 게 또 아니요, 그거 목적도 아니에요. 아니야. 백종원을 어떤 통로의 입구로 삼아서 네.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맹사업법 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프랜차이즈 피해자 줄이는 건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 해요. 요즘 저한테 무슨 연락 온지 아세요? 백종원 방지법 같이 하자 국회의원실에 연락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백종원 방지법 같이 했습니다라고 내세워서 언론에 나오고 싶은 거지. 가맹사업법 개정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제는 방치해둬요. 안 건드립니다. 이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적 대참사라고 보는데 이유는 뭐냐. 전세 사기보다 피해자가 훨씬 많고요. 상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점점이 있어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말도 안 되는 그 차들
거기와 계약을 해요. 개별 계약이에요. 근데 그 점들을 다 모아보면 거대한 블랙홀이 보여요. 많은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거 법 개정해가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이 작자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TV에 나오고 국감 스타가 되는 거 왜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표 얻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 정말 나쁜 인간들인 게 자기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기껏 얘기 오는 게 백종원 방지법 해가지고 뉴스 한번 듣하는 거 이거 외에는 이 인간들 관심은 없어요. 이거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용이? 그냥 뭐 축제 같은 거 해가지고 사고 치면 이 사람 더 이상 축제 입찰하지 못하게 하자 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가맹사업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관련한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이게 더 보시는데 크고요. 이거는 네. 정말 큰 사회적 경제적 대참사고 전세 사기보다 정말 거대한 사기 뭐 사회적 경제적 대참사이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 사실. 아 그걸 드리블을 잘 해가지고 그렇죠. 백종원에서 네. 사실 고난도 드리블이긴 한데 드리블 잘해서 제가 그쪽을 몰고 가야 돼요. 어떻게든 이거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네. 되고 그래서 아니면 잠도 못 자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십시오.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김호중 얘기는 빼고 갑시다. 앞으로는 그게 김호중 얘기는 빼야 돼. 보여요. 그거 빼고 갑니다. 앞으로 알았죠? 그게 초반에 나오니까. 그게 뭐 억울하겠지. 감독님 입장에서 아니 그때는 음주 전이라고 억울하겠지. 다 알아 나는. 예. 그러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설득의 과정.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 빼고 갑니다. 앞으로. 요거는 저와 함께 좀 조율을 하시죠. 요건 제가 회유에 좀 넘어와주세요. 제 회유에. 네네네. 이것도 또 대신. 기본적으로 빼야 돼. 그걸 넣어버리니까 이게 배려버렸어 오늘도. 시작부터 그랬어. 예. 오늘 또 배렸네. 아니.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네. 이거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만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가십성입니다. 의미도 없어. 그냥 진짜 그건 내가 볼 때는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그건 진짜 백종원 마녀사냥이야.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재밌다고 깔깔들었던 같은 장면이라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 같은 장면인데 제목만 살짝 바꿔가지고 또 올려. 나 봤어. 다 욕해. 음. 요 때는 다 칭찬이야. 네. 너무 웃기다. 역시 백종원. 똑같은 장면인데 지금 쓰레기 뭐 이거는 가십이지. 맞아요. 마녀사냥이고. 네. 이거 아닙니다. 우리 감독님은.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맹점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납품업체 지금 심각하거든요. 매일 많이 와요. 이것도 좀 다뤄달라고 얘기해달라고 미칠 지경이라고. 그다음에 주주들 매일 많이 그러니까 받습니다. 납품업체들 미칠 지경이라는 게 무슨 더본코리아 납품업체들. 그러니까 뭐가 미친다는 거죠? 300억의 상생기금 내겠다고 했는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 괜찮게 만든다고 하면 어디를 쪼겠습니까? 목조르기는 어디에 주어지겠습니까? 1차 벤더를. 근데 이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죠. 모르죠. 그죠? 저도 몰랐는데. 네. 근데 이거 심각합니다. 예. 정말 심각하고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봐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같은 원가 구조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정도의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300억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재무제표 숫자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가 부양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 300을 내야 된다. 백종원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번에 곰팡이 사건 같은 일들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주 문제 건드려야 됩니다. 주주 너무 억울해요. 주주는 네. 뭐 억울하지. 상장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해가지고 공모가가 34,000원이었습니다. 퍼가 13배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고 주가를 굉장히 높은 가치에 상장을 시켰는데 쭉 이제 흘렀죠. 네. 그런데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상장 주관사 인수 수수료로 4.8% 49억을 두 회사가 받았어요. 49억 챙겼어요. 그럼 주가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고 그러면 전망을 잘못했고 공모가 너무 높았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1차 책임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책임져야죠. 2차 상장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9억 챙긴 이 사람도 책임져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뭔가를 한다 뭐 상장이 뭐 주관사로 뭐 인수를 한다 이러면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 이 인간들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적해야 되거든요.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김재환은 아니 개인이 너무 김재환은 이 표피적이지 않아. 네. 정말 굉장히 그 뒤에
핵심을 짚고 있는 거야. 그 안에 본질이 있네요. 그래서 싸움이 어려워. 네, 그 안에 왜냐 본질이 있어요. 다 권력이야. 대상들이 너무 커요. 근데 혼자서 이러고 앉았어. 근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영상 몇 개 올렸을 것 같습니까? 백종원 관련 영상 8개 올렸어요. 하나 몰아보기고 그럼 7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막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난리를 치고 백종원과 드본코리아 막 나팔수들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왜냐 가장 아픈 데 찌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개 하는데 제가 제작비 얼마 썼겠습니까? 잠복하는데 돈 얼마 들었겠어요? 외부 카메라 감독들과 뭐 우리 회사 사람 여러 명과 렌트카 기사님의 이게 저는 이거 바꿔야 돼요. 지금 해가지고 안 바뀌면 제가 억울해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 고생을 했는데 작년 여름부터 바꿔야 돼요. 너무 피해자 많아요.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좀 저는 훌륭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쳤죠. 아니 그건 맞고. 그러니까. 네. 힘드시겠네. 제보도 엄청 오신다고. 네. 제보가 많이 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확실히 보통 언론사들이 안 다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네. 야, 이 매블쇼는 사실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분들일 텐데 네. 다 저 욕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 텐데도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저도 당분간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너 못 나온다. 올해 불러주세요.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 드러나면 예. 넌 못 나온다 앞으로. 근데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예. 못 나온다. 분위기 안 좋다 지금. 예. 네. 하지만 저는 아무튼 혼자서 뭔가 싸우는 것 같아서 저는 미약하지만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자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